안녕하세요. 복음쌤입니다. 제 목소리가 원래도 안 예쁜데 오늘은 조금 더 많이 안 예쁜 상태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늘 한 9월쯤 되면 계절이 바뀌면서 알러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저 원래 알러지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늘 비염처럼 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텍사스 와서는 딱 요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쯤 되면 조금 이렇게 비염이 오듯이 코가 막히고 약간 목이 아프고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약간 저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텍사스에서 살면서 느꼈던 텍사스라는 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좁은 시각이잖아요. 전 텍사스에 밖에 안 살아봤고, 그런데 텍사스에 살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내가 만약에 싱글이었으면 아니면 아이가 없는 부부였으면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지 않을까? 내 계획이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걸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제가 텍사스에서 옮길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이런 기준으로 이런 지역을 선택해 봤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지역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게 양보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뉘잖아요. 나뉘는데 양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무조건 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양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안전한 지역으로 선택하는 것은 그냥 1번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이 위험한 곳은 정말 많이 위험하거든요. 제가 텍사스를 선택을 하면서 이 동네를 선택했을 때의 가장 첫 번째도 안전이 1등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지역 선택에 관해서 일단은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한 곳의 대부분은 사실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학군이 좋고 집값이 조금 비싼 동네가 많죠. 인종차별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없지 않은 곳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한국인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국인 없어도 되지 뭐 미국까지 가서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인이 거의 없는 동네를 가 보았을 때는요, 실제로 인종차별도 엄청 심하고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인종차별은 다 겪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인종차별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그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한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걸 사실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건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는 안전을 일단 우선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릴 뿐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을 살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401k를 넣을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시급이 많은 곳으로 가면 물가는 당연히 비싸겠죠. 하지만 시급이 많기 때문에 401k에 100%를 넣을 수 있는 게 시급이 적은 상태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회사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5%를 매칭을 해주거든요. 거기서 제가 내는 5%가 기본이에요. 근데 1년에 401k의 맥스는 23,500불이에요. 23,500불이고 그건 개인이 내는 한도고요. 회사와 개인의 합산 금액은 7만 불이에요. 그런데 시급이 적은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23,000불을 내는 것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시급이 엄청 높은 주에서 몇 프로를 냈을 때 23,000불을 맥스를 내는 금액 차이는 사실 큽니다. 401k가 제가 10%를 내고 있거든요. 10%를 내면서 401k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1k 맥스 23,000불을 내려면 한 달에 그래도 2,000불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2주마다 받는 페이첵인데 2주마다 받는 페이첵이 거의 1,000불 가까이를 넣어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제 급여로 20%를 넣어도 1,000불이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저의 시급의 2배를 받는 곳을 가면 10%만 내면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맥스를 놓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꾸리다 보니까 맥스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한도치로 10%를 잡고 넣고 있는데 어차피 넣는 거면 맥스를 넣고 싶고 맥스를 넣기에는 시급이 높은 동네에서 일을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은퇴연금 401k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와, 내가 싱글이었다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데서 일을 하면서 401k를 맥스로 부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금이라는 부분에서도 사실 물가가 센 건 맞아요. 시급이 높은 곳은 물가가 센 게 맞거든요. 왜냐면 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텍사스에서 아파트 저희 동네에서요. 저희 동네에서 투베드의 아파트를 구하면 싼 데는 1,000불, 조금 비싼 데는 1,500불이면 사실 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투베드룸에 사는 캘리포니아 선생님 말이 월에 4,500불을 내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싱글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혼자 살면 제일 좋죠. 혼자 살면 제일 좋은데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에서는 룸메이트를 구해도 되고 실제로 쉐어하우스처럼 쉐어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집의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401k를 맥스로 부으면서 그 도시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집에서 절약된 그 부분들을 저금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싱글이 기준이라면 도시에 가서 높은 시급을 받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텍사스, 미국 와서 운전을 하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간은 차를 한 대로 남편이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살았었고, 그 차를, 두 번째 차를 사기 전까지 저는 리프트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 리프트가 우버와 똑같은 택시의 개념인데 우버보다 약간 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버를 타고 다니면서 하실 경우라면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는 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텍사스나 이런 곳에서 운전을 하시면 좋지만, 운전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뉴욕이나 이런 것처럼 교통이 조금은 편리한 그런 곳에 가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나의 기준과 나의 생활 환경, 나의 생활 패턴, 나의 스타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준에 있어서 일단은 교통의 인프라, 그리고 401k나 이런 은퇴연금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있는 분이라면 사실 정해진 시급에 아이를 키우며 대부분의 미국 간호사분들의 남편분들이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기가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급여 부분이 사실 크거든요. 근데 물가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 기준으로 저는 주소득세가 없는 주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네바다 이 주들이 다 주소득세가 없거든요. 주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약간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 재산세나 물건을 파는 세일 텍스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높기는 하죠.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득세가 없다라는 건 아주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아이가 있다라는 기준 하에서요. 공립학교,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스쿨 들어가서 점수들을 되게 많이 보세요. 많이 보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군들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높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갈 애들은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교육에 대한 부분도 사실 미국에 와서 한국인 부부들을 만났을 때 저와 교육관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었어요. 실제로 미국에 와서 사교육을 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시켜야 하시는 부모님이라면,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부모님이라면 저는 캘리포니아나 이런 큰 도시로 가셔서 사교육을 시키시길 권장드립니다. 달라스도 그렇고 오스틴도 그렇고 한국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학학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어서 거기에서 선행학습을 시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곳으로 가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저처럼 애들이 뛰어노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뭐 시골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얘네들이 공부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시킬 생각이 없기 때문에요. 열심히 뛰어놀아주면 감사하다. 뭐 그런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뭐 되고 싶으세요? 닌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희들이 크면 닌자가 되고 싶대요. 닌자가 되고 싶다, 사자 보이즈가 되고 싶다. 저희 큰애는 포켓몬스터 박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교육관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 저희도 미국에 올 때 그 날씨는 가장 큰 기준이었거든요. 더위를 너무 많이 탄다. 나는 추위가 좋다. 아니면 난 추위가 너무 싫어. 더운 게 차라리 나. 아니면 난 사계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연재해도 한 몫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시고 지역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악어도 하나의 큰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난번 영상에 휴스턴에도 악어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휴스턴 안 갈 예정입니다. 그렇고, 뭐 그런 부분들, 어떤 지역도 곰이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곰 나오고, 뭐 악어 나오고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같이 뭐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떠한 기준을 세우든 나의 생활 환경, 나의 생활 방식이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취미생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스키 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스키를 탈 수 있는 곳과 가까운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은 지역, 그런 곳에 사는 게 좋고요. 뭐 수영하는 걸 정말 즐긴다? 그러면 그런 수영을 많이 즐길 수 있는 곳, 바다를 좋아한다? 그럼 바다가 가까운 곳,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랜드 아니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런 데를 가고 박물관을 가고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곳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게 아니라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산이 있는 곳, 그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의 예로 들면, 저는 미국에 올 때, 저희 애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는 돈도 없고요. 그래서 돈을 유산으로 줄 수도 없고, 저희 머리를 닮았으면 공부에 뭐 그렇게 큰 뜻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공부를 억지로라도 시켜서 뭘 시켜야겠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진단명에 불안과 우울, anxiety와 depression은 항상 깔려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우울증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고요. 저 또한 한국에서 살면서 남과 비교하고 내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즐겁게 살 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제가 결심을 했던 부분이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짧은데 여행을 하듯이 살아가면 내 아이와 인생 자체를 여행하듯이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즐기고 삶에 빠듯하지 않을 장소로 골랐던 게 이 지역이었고요. 늘 살아가면서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어떤 스타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가 만들어갈 그 삶이 결정이 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내가 살아가 왔던 곳이 한국의 어떠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그렇게 막 깊이 두고 선택할 수는 없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건 아주 큰 것이잖아요. 그 이민을 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큰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 삶이 한국에서의 삶과 똑같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사시면 되시고요. 그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다면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그거에 맞는 곳을 찾아 떠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사실 스키를 타러 가면 어머 뉴멕시코에 한번 살아볼까? 이곳에 살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과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뉴멕시코에서 한 1년 살면서 애들 스키를 가르치고 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를 가서 수영하고 약간 이 강 스포츠, 레이크 스포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때는 여기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이잖아. 옮겨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살아보는 것도 어때? 이런 말도 해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이 하나의 저의 삶의 기준이고 제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아갈 것, 나의 삶의 방식,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생각해보고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추천드리고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댓글에 만약에 미국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댓글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에서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